자, 수업을 하는데 겨울에 했던 거 기억이 좀 나냐? 보니까 바로 성적 나오는 것 같아요. 수열이 뭐야? 수의 배열. 수의 배열? 나열. 그냥 나열하면 돼? 아, 네. 그냥 규칙적으로 나열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규칙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지. 근데 내가 조금 뭐 누군가한테 수열이란 뭔가를 얘기해 줄 때 좀 있어 보이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다르게 얘기하는 게 더 폼이 나. 규칙이 있다. 수학에서 규칙이 있어.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지 보통?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잖아. 규칙이 있는 거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 놈을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놈을 뭐라고 그러면 좋으냐면, 수열이라는 놈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그게 좀 더 수학적으로 있어 보이지 않냐? 아, 쟤 좀 아는데? 뭐 그런 느낌이 안 드니? 그지? 그래서 수열도 낯선 문자가 나오긴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뭐 등차 수열 같은 뒤에서 하겠지만,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뭐냐면 n에 대한 1차 함수야. 1차 함수 중학교 1학년 하는 거잖아. 할 수 있다는 거지. 등차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하겠지만 2차 함수야. n에 대한 2차 함수꼴로 정리가 돼. 1차, 2차 할 수 있잖아. 뭔 소리야? 등차 수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지. 알겠지? 자, 그러면 함수랑 수열 사이에 성질은 거의 똑같은데 쓰는 문자랑 용어만 좀 달라질 뿐이야. 옛날에 함수할 때는 니들이 어떻게 표시했냐면 y는 f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1차 함수다 그러면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놈이 이제 수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놈을 뭐라 그러냐면, 요놈 fx까지 합쳐 이놈을 뭐라 그러냐면 an이라고 하는 거야. y 대신에 an이라고 쓰는 거야. 함수로 치면 함수값을 an이라고 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놈을 어떻게 한다? a 곱하기 n 더하기 b 해서 요 x 변수를 우리는 이제 n이라고 쓰겠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자랑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야. 이 y를 함수값을 수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놈을 일반항이라고 그러는 거야. 일반항. 그지? 이 변수 x는 이제 n으로 표시를 할 뿐이고. 됐지? 그러고 아까 전에 수열이 뭐냐 했을 때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변수가 자연수란 말이야. n에 들어가는 수가 자연수인 거야. 1, 2, 3, 4, 5, 6, 7, 8, 9, 10. 그지? 그래서 뭐 1번째는 뭐고 2번째는 뭐고 3번째 값은 뭐냐, 함수 값은 뭐가 나오냐를 찾는 게 수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니들 함수 방정식에서도 니들이 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미정계수를 찾는 거. 이런 거 많이 했었지, 그지? 1차항의 계수 뭐고 상수항 뭐냐, 2차항의 계수랑 1차항의 계수 상수항은 뭐냐, A, B, C 이런 걸 찾는 걸 많이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 미정계수를 찾을 때 함수에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했니?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어떤 점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점을 대입해야지 미정계수들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똑같아. 수열에서도 이 미정계수들을 찾아주는 게 관건이란 말이야. 그럼 미정계수를 찾아주려면 얘처럼 점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3일 때, n이 3일 때 값이 5다. 뭐 n이 7일 때 값이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내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 알겠지? 수열도 함수의 확장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인 함수보다 수열이 더 쉬운 거야. 왜냐하면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 정의역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함수랑 수열 사이에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만 주의해서 넘어가면
수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별로 어려울 게 없어. 일반적으로 일반항 찾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지. 알겠니? 그래서 수열은 뭐 이런 거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고, 그 다음에 뭐 일반항이라는 놈은 함수값 y나 fx에서 fx, y 값에 해당하는 놈이 일반항인 거야. 일반 y는 뭐다. 그래서 일반항은 n에 대한 변수로 함수꼴로 표시가 되게 돼 있다. 이 얘기야. 알겠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 뭔데? 연속된 항들 사이의 차이를 일정할 수 있어. 아주 훌륭한 학생. 등차, 같을 등, 차이가 같다는 소리거든. 막 빼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애들,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의를 뜻하는 식, 그게 제일 위에 있는 식이야.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식이야. 그지?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뒤쪽에 가면 수학적 기납법에 점화식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형태의 식을, 수열을 정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자, 요 놈은 n번째랑 n 빼기 1번째를 뺐다 이거잖아. 얘는 또 누구랑 같을까? 이거랑 또 같지? 맞지? 그 앞에, 그 다음에 두 개를 빼도 이런 관계가 있겠지, 그지? 그럼 저기에서 뒤쪽에 나오겠지만 an 플러스 1 빼기 an은 an 빼기 an 빼기 1이다. 니들이 이런 식만 봐도 무슨 수열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거든. 만약에 얘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다 넘겨서 하나씩 다 넣어봐야 돼.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네. 우리가 이미 아는 거란 말이야. 얘를 정리를 한번 변형을 시켜봐도 돼. 변형을 시키면 요런 관계도 나오지, 그지? 이게 뒤쪽에 나오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요 놈을 등차 중항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an 빼기 1과 an과 an 플러스 1 가운데 있는 놈. 이건 뒤쪽에서 할 거야. 그래서 요런 식을 보고 니들이 바로 이게 등차 수열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시간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알겠니? 차이가 일정하다.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정의에서부터 일반항까지 한번 가볼게. 자, 수열의 일반항을 유도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는다, 야. 자, 저기 식에다가 2부터 넣자. A2 빼기 A1은 D, A3 빼기 A2는 D, A4 빼기 A3은 D, 뿅뿅뿅뿅. AN 빼기 AN-1은 D. 이렇게 다 나열했어. 그지?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였지? AN을 알고 싶은 거야, 일반항.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다 더한다. 됐니? 다 더하면 여기서 이런 애들이 사라져. 됐죠? 그래서 좌변에 남아있는 애는 AN 빼기 A1는 D를 몇 개 더한 거야? n-1. 그렇지. 1부터 N 빼기 1까지 있으니까, 그지? 항이. 그래서 N 빼기 1, D 이렇게 되고 결국 넘겨서 A1은 A1 더하기 N-1 D다 라는 식까지 나오는 거지.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자. 여기 지금 일반항을 구했는 이 식을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풀어 헤칠 거야. 정리를 할 거야. 변수가 누구야? 어떤 문자가 변수야? n이지.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전개를 하면 dn 됐지? dn이 생기고 숫자 a1 빼기 d가 생겼지. 그게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개를 해봤더니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 식이다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n에 대한 1차 식이 되는 거고 1차항의 개수가 뭐야? 공차야, 공차. 알겠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n은 6n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관계 일반항이 있대.
그럼 이거 보자마자 니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등차 수열이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1차식이니까. 공차는 6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줄 수도 있지. A1은 3이고 공차는 7이래. 일반항을 구하래.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거에서 공차가 1차의 개수로 했잖아. 공차 7이네. 오케이. 그러면 A는 7 곱하기 N 더하기 뭐뭐뭐일 거야. 됐지? 숫자 부분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첫 번째가 3이라잖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돼. N에다 1 넣었어. 7이잖아. 어떻게 해야 3 나와? 그래서 여기가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보고 바로 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여기다 넣어도 돼.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보자. 여기가 A3이 3이래. A1이 3이 아니라 그럼 이 네모 부분이 숫자 부분이 달라지는 거지. 그지? 7n 더하기 뭐뭐뭔데 3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돼. 3 넣으면 뭐야? 21이지. 3 나와야 돼. 빼기 18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 넣어도 돼. 상관이 없어. 알겠지? 자, 등차 수열에서는 보통 문제에서 얘랑 얘만 찾으면 식을 다 찾을 수 있어. 모르는 게 D랑 A1인 경우가 많거든. 모르는 게 2개야. 그럼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등차 수열은 1차항의 개수가 공차인 1차 함수다. 알겠니? 그걸 기억을 해.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야. 등차 중항. 등차 중항 3개가 있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등차 수열이래. 그럼 일반항 공식 써보면 얘는 A1 더하기 N-1D 이렇게 되지, 그지? 그 다음에는 뭐냐? A1 더하기 ND 이렇게 되겠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뭐냐? A1 더하기 N 플러스 1D 이렇게 되겠지? 됐나? 2개를 더해. 그러면 2A1 이렇게 되고 ND, D 없어지니까 2ND 이렇게 되겠지? 얘랑 더하면 얘랑 어때? 2배를 하면 얘랑 같은 거야. 맞지? 곱하기 2를 했더니 얘랑 같다. 이게 등차 중항을 찾는 방법이야. 어떻게 한다고? 양 끝에 있는 놈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애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일 때. 알겠니?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냐? 평균 구할 때. 그렇지. A와 C의 평균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평균 구하는 거를 뭐라 그랬냐? 산술 평균이라 그랬잖아. 그지? 산술 평균이야. 니들 산술 기하 조합 평균 할 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거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평균을 이딴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냐? 생각해 본 적 없냐? 네. 한 번 또? 네. 산술 평균. 이게 산술 평균이랑 같잖아. 2개의 산술 평균. 그지? 등차 수열의 특징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봐. 등차 수열이라는 놈은 차이가 값들 사이의 차이가 고른 거야. 골라. 고른 편이지, 그지? 그럴 때 등차 수열, 그럴 때 평균을 구할 때 이제 산술 평균을 쓰는 거야. 자료들의 값이 제일 낮은 값에서부터 제일 높은 값을 배열해 봤는데 각 값들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야. 거의 비슷하게 차이가 나. 그때 산술 평균을 쓰는 거야. 알겠지? 기하 평균은 언제 쓰는 줄 아냐? 등비수열을 할 때 하겠지만 값들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그때 기하평균을 쓰는 거거든. 예를 들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1, 3, 5 하면 간격이 일정하니까 두 개 나눠서 하면 얘가 나와. 근데 등비 수열 해봐.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얘는 차이가 일정하진 않은데 규칙적이야. 맞지?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런 규칙이 있잖아. 차이는 다른데. 근데 얘를 내가 산술평균으로 구해보면 가운데는 5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맞지? 근데 가운데는 4잖아. 맞지? 얘처럼 값들 사이 차이가 일정한 게 아니라 비율이 일정한 이런 관계에 있는 값들이 있으면 기하평균으로 평균을 찾아주는 게 더 좋다는, 더 그 집단을 대표할 만한 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기하평균을 쓰는 거거든. 말이 나온 김에 조합평균을 언제 쓰는 줄 아냐? 이런 애가 있어. 산술평균을 써봐. 얼마야? 하여튼 이건 아니야. 맞지? 기하평균을 써봐. 이건 아니야. 그때 조합평균을 쓰는 거야. 차이도 일정하지 않고 비도 일정하지 않은데 뭔가 규칙은 있단 말이야. 그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조합평균을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등차 중앙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 풀 때 조금 유용하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세근 사이 관계를 찾아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뭐 예를 들면 x의 제곱이랑 뭐 3x 플러스 뭐 7이랑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등차 중앙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면 방정식만 풀면 되니까. 알겠어요? 이것도 뭐 많이 쓰는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하면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 없어? 이 얘기하면 생각이 날라나?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라. 누구지 걔? 어떻게 했지 걔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렇지.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더해서 2로 나눈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한다. 몇 개인지 센다 이거였잖아. 그치?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라는 이 숫자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얼마야? 1인 어떤 수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니들이 뭐 유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뭐 1, 2, 3, n까지 간다. 그럼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1이랑 그지? 제일 뒤에 있는 n을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한다. 그치? 이거야. 이게 뒤쪽에 가면 뭐냐면 시그마 K야. 시그마 K 공식이 이거란 말이야. 2분의 1 n 플러스 1. 그지? 등차 수열에 대한 값은 시그마로 이렇게 이건 뭐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런 관계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공차가 뭐든지 간에 사실은 이런 규칙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을 거야. 맞지? 응? 그러면 A1이라는 애가 있고 A2가 있고 AN이 이렇게 있는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A1과 제일 마지막 AN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거기다가 항의 개수 전체 개수 n을 곱하면 1번 항부터 n번 항까지 합이 되겠지. 그지?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야. 여기에서 뭐 하냐면 AN은 아까 전에 찾아놨잖아. A1 더하기 n-1D라고. 맞지? 걔를 대입한 거야. 대입해서 이놈이 A1 더하기 n-1D니까 2A1 더하기 n-1D다.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자,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한다? 보통 SN 아니면 문제에서 얘기를 해줘.
어떤 B1부터 Bn까지 합을 Tn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요 놈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인데 니들이 기억할 거는 기본적으로 얘랑 등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얘는 따라 나오는 거거든. 그지? 따라 나오는 거긴 하지만 빨리 풀려면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이것도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Sn 등차 수열의 합을 내가 풀어 헤칠 거야. 그래서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정리를 하면 여기 이거 이렇게 곱해서 하면 2분의 dn의 제곱 2창 하나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2분의 d 뭐 하여튼 간에 어쩌고 저쩌고 뭐 숫자 곱하기 n 1창이 나올 거야. 정리를 해보면 이거 뭐 그 분배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는 식의 특징이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어떤 수열의 합은 Sn은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되고 일반적으로 상수항은 없다. 그지? 상수항이 없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거꾸로 니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Sn 수열의 합을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썼어. 근데 상수항이 없대. 그럼 이거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저 알파는 뭐야? 알파 뭐 어떤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봐봐. 내가 전개해 볼게. 전개를 하면 2분의 d n의 제곱 더하기 자 1차항 보자. 얘랑 곱하는 거잖아. 그지? 1차항 상수항 보면 2a1 마이너스 d 2 곱하기 n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이건 어떤 값일 거지. a1이랑 d는 정해져 있을 테니까 내가 모를 뿐이지. 그지? 어떤 숫자 상수로 나올 거라고. 변수가 아니란 말이야. 변수는 n밖에 없으니까. 그걸 그냥 쌤이 알파라고 표시를 한 거야. 어떤 숫자가 나올 거라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전개했더니 이렇게 된 거고 2창의 개수가 뭐라고? 공차의 절반이라는 거야. 이거 안 적어도 돼. 전개하면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온다는 거야. 전개는 니들이 해보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냐면 뒤쪽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 뒤쪽에 다시 하겠지만 n번째까지 그러니까 10번째까지 합이랑 9번째까지 합을 빼면 10번째 항이 나온다. 뭐 이런 거거든. 너무 당연한 거지. 그지? 만약에 이게 관계를 네가 모르면 이걸 딱 보고 캐치를 할 수 없으면 이걸 해야 돼. Sn 빼기 Sn-1에서 AN을 찾아야 돼. 등차 수열이 아닌 것들은 다 해줘야 되는데 등차 수열은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Sn이 뭐 4, N의 제곱 플러스 3N이다. 어떤 수열의 합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문제가 주어졌어. 그럼 니들이 이걸 보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 등차 수열인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에다가 여기다가 n-1, n-1 넣는 걸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 an이 나오니까 그럼 뒤쪽에 다시 얘기를 할 거야. 이걸 보고 바로 등차네. an은 등차고 2창의 개수를 봤더니 4잖아. 그럼 공차가 얼마였단 소리야? 8인 등차 수열이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8n 더하기 뭐뭐뭐라고 쓸 수 있다고. 알겠니? 아까 전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전개하면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온다고 했고 1차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세모 자리에 들어간 숫자만 찾으면 되네. 그지? 자, 여기에서 S1은 뭐야? A1까지의 합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A1이랑 같은 수열일 거야. 뒤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S1을 찾아보면 얼마야? 7이지. 여기 1 넣으면 7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 뭐야? 마이너스 1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5초야 5초. 알겠어? 아니면 SM 빼기 SM 마이너스 1 이거 한참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한 1분은 걸리겠지. 알겠니?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시간을 엄청 줄여주거든. 근데 이건 언제만 된다고? 등차 수열할 때만 되는 거야. 알겠지? 별거 없죠. 자, 등차 수열의 합 부분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식, 일반적인 공식들 알아야 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시그마 하게 되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몰라도 시그마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시그마 계산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 케이스에 따라서는 얘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쉬울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은 전개를 했더니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안 붙어 있더라 이거야.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어떤 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면 돼. 2차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다. A1과 S1을 비교해서 찾아준다. 상수 부분까지. 알겠니?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전에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고 등차 수열 아니고 다른 애들은 보통 전부 다 이 계산을 해야 돼. SM 빼기 SM 마이너스 1을 다 해서 니들이 AN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종류의 수열이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야.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이 관계는. 알겠지? 그래서 뭐 이건 내용은 사실은 별거 없어요. 만약에 뭐 SN 이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빼기 1 더하기 AN까지. 이거지, 그지? SN 마이너스 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빼기 1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두 개를 빼! 누가 남아? 얘가 남지. 그래서 SM 빼기 SM 마이너스 1은 AN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을 해야 돼. 그지? 그럼 여기는 왜 N이 2 이상이라고 돼 있겠냐? 이 식만 보면. 이면 n이 아직 n-1 하면 방금. 그렇지. 0번째 항이 되니까 그런 거야. 그지? 그런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이렇게 해서 AN을 찾았을 때는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되는 주의해 줘야 되는 데가 있는데 걔가 뭐냐면 이거 확인 들어가야 돼. A1이랑 S1이 같은지 확인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럼 아까 전에 배운 등차 수열 가지고 쌤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SN이 2n의 제곱 플러스 n 빼기 뭐 아까 뭐 4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SN이 2차식이긴 한데 아까 했는 거랑 좀 다르지? 뭐가 달라? 아까 전에 상수항. 그렇지, 상수항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지? 요거 가지고 쌤이 한번 해볼게. 저걸 그냥 써볼게 한번. 그럼 자, Sn 빼기 1은 2 n 빼기 1n. 아, 너무 귀찮은 식을 예를 들었나? 요렇게 되지? 맞나? 두 개를 뺐어. 빼버리면 an이 나올 텐데 2n의 제곱, 2n의 제곱 사라지겠지, 그지? 그 다음 여기 n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4n n, 요 n 사라져서 마이너스 4n만 남아있겠네. 맞나? 마이너스 4n 남아있을 거고 그냥 4야 나도. 그냥 4n이냐? 뺀 거. 오케이. 더하기 4n. 그냥 4n이지. 이거 날라가고 숫자 부분은 뭐가 남았냐? 2 빼기 1 해서 1만 남았네. 그지? 내가 이렇게 an을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N은 뭐냐 이런 걸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AN은 이거다, 오케이, 이게 답 이렇게 쓰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응? 알겠지? 왜 그런지 봐봐. 그럼 내가 A1을 한번 찾아볼게. A1은 얼마야? 5지. S1은
S1은 마이너스 1이야. 됐지? 야, 그럼 나는 첫 번째 항, 초항을 얘라고 그래야 돼? 얘라고 그래야 돼? A1. 얘라고 해야 돼? 한 명. 니는? 니도 얘? 그러면 안 틀린다는 거야. 봐봐. 여기에서 나와 있는 AN, 이렇게 생각하면 돼. AN은 문제에서 준 거야? 내가 문제 있는 거 가지고 풀어서 만든 거잖아. 얘는 문제에서 준 거야. 그럼 얘라고 해야 돼? 얘라고 해야 돼? 그럼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죠. 다를 수도 있잖아. 지금 봐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른 케이스가 나왔어. 이런 상황이 닥쳤어. 이런 상황을 만났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초항은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누구는 얘기해줘야 되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A1. 여전히 왜요? 아니 A1 정의가 초항 아니에요? A1의 정의가 초항인데 그럼 초항을 O라고 해야 되냐?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야. 내 말은. 애초에 성립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아니 들어.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이야.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오류도 없이 이 지경까지 왔어. 근데 수열이라는 놈은 첫 번째 항을 말해줘야 되거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항은 O라고 해야 되냐 마이너스 1이냐고 해야 되냐 이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야. 누구라고 해줄 거냐고. 얘는 내가 찾은 거고 얘는 문제에 있다니까. 그럼 S1. S1 조건이. 이게 문제에 나와 있잖아. S1은 뭐냐면 A1까지의 합이야. 이게 A1이 되는 거야. 다른 경우에는 얘는 내가 어떻게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수항이 소거돼 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알겠냐? 아니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나? 어떻게 다르지? 왜 다르지? 다를 수도 있어. 왜요? 얘처럼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다고 이상한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구한 이 규칙은 봐봐. 근데 여기서 A2를 한번 찾아볼게. A2를 찾으면 2 넣는 거에다가 1 넣는 거 빼면 되잖아. 맞지? 네. 2를 넣어. 얼마야? 6이냐? S2는 6이야. 그지? 1을 넣었을 때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A2는 7 이렇게 나왔잖아. 자, 여기다가 2 넣어봐. 뭐야? 저거 사실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이야? 누가 아까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 내가? 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다 2 넣어봐. 7. 두 번째부터는 같아지네. 아니 말이 안 맞는데. 아니 제 진짜 아니 성립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가 성립이 안 되는데? S1을 하면 A1이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1이라고. 맞지? 근데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내가 이거를 변형해서 내가 만든 식이라고. 그 S1을 풀면 뭐가 나와요? S1을 풀면 A1이지. S2가 저 A1은 틀린 거. 잠깐만 S1을 풀면 A1이 나온다고요? 근데 A1이 5라고요? 아니 이 AN은 들어봐. 여기 이 식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으면 A1이 나와. 맞지? 얘는 어떻게 찾은 거냐면 내가 주어진 식을 변형해서 내가 찾은 식이라고. 맞지? 내가 찾은 식이긴 한데 얘를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상황이잖아. 네. 그지? 여기서 문제에서는 A1을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변형시켜서 찾은 식은 봤더니 마이너스 1이 아닌 거야. 그지?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냐 이거야 내 말은. 누구 믿을래?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믿어야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경우는 이게 뭔 소리냐면 주어진 이 규칙은 언제부터? 2항부터야. 1항은 규칙에서 빠져 있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같을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어. 그럼 걔는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적용되는 거야.
아 그럼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상수항이 없으면 같나? 상수항이 없으면 같은데 상수항이 있어도 우연찮게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안 나오겠지. 나와. 이거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거 반드시 비교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얘는 이거는 언제부터? 1항부터 초항부터 성립되는 일반항 규칙이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 규칙은 언제부터? 2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이것처럼 이렇게 두 번째 항부터 A1과 S1이 다른 케이스는 니들이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A1은 마이너스 1이고 그지? AN은 4N 빼기 1인데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알겠어? 요거를 주의해줘야 돼. 다른 걸 별로 주의할 게 없어. 완전 서답형인데. 응? 서답형이 나올 것 같아. 그래, 이건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주어졌을 때는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AN 찾은 다음에 뭐 하라고? 내가 찾은 AN에다가 1 넣었을 때랑 문제에서 S1이랑 같은지 다른지 봐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쌤이 앞에서 등차수열 합 이용해서 등차수열 일반항 구했던 그 방법 있잖아. 그 방법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 봐봐. 얘는 봐. 두 개 빼는 과정에서 사라지잖아. 맞지? 애초에 얘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지. 공차 얼마야? 4지. 그러면 AN을 4N 더하기 뭐뭐뭐라고 쓸 수 있다고. 됐지? 첫 번째 항 뭐야? 3이지. 3 되려면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똑같다고. 알겠어? 2차 식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야. 응? 그럼 이렇게 찾아놓고 뭐 한다? 1 집어넣었더니 A1은 3이네. 그지? A1 3 맞냐? 이거 잘못했지. 이거 3이지. 마이너스라며. 3이야. 근데 S1은 마이너스 1이야. 다르네? 그러면 A1을 얘를 하고 이 규칙은 두 번째부터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요것만 특이해.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 이거는 등차, 등비, 기타 등등의 어떤 종류의 수열이든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런 종류가 나와 있으면. 알겠지? 이 뭐야? 등비 수열이네. 등비 수열은 다음 시간에 하고 잠깐 쉬어라.